안녕하세요.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웹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팝업되는 메시지 창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단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럿 창을 띄워주거나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해 컨펌 창을 띄워줄 때도 있고, 특정 값을 입력받아 다음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프롬프트 창을 띄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메시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팝업 창을 띄우는데, 이를 HTML5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여행 코스를 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한 SPA, 즉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도 간단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모달레스 타입의 창과 모달 타입의 창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얼럿 창이나 컨펌 프롬프트 창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보다는 더 자유롭고 간편하게 UI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이얼로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팝업 형태의 서비스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다이얼로그 태그를 여러 형태로 사용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설레임으로 여행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여행 코스는 크게 두 개의 코스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에서는 얼럿, 컨펌, 프롬프트 형태의 창을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하여 새롭게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스에서는 다이얼로그 태그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폼 데이터를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까지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 코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경험치로는 다이얼로그 태그의 다양한 활용도, 패치된 함수 사용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폼 데이터를 RESTful API를 사용한 처리 등이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RUD 구현을 위해서는 DB를 연동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행 준비물이 지나치게 많아져 버려 다이얼로그를 활용해 보는 여행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듯하여 CRUD에 해당하는 작업은 사용자 입력 값을 컨트롤러에서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개발 언어로는 자바를 사용하였고, 개발 툴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최소 2개의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스프링붓 익스텐션 팩, 익스텐션 팩 for 자바가 그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생성 시 필요한 디펜던시들은 스프링 웹, 스프링 데브 툴, 롬복을 사용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블로그와 깃허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글라스 끼고 커피 한 통을 옆구리에 낀 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놓고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커맨드 창을 열어 주시고요.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즈 크리에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버전은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랭귀지는 자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는 기본값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 아이디가 실제로 프로젝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얼로그 SPA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티팩 아이디를 지정할 것이고요. 패키징 타입은 와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은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디펜던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웹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검색해서 스프링 웹을 찾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데브 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데브로 검색을 하시면 스프링 붓 데브 툴이라고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롬복을 검색하셔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디펜던시를 선택했으면 셀렉티드 세 개의 디펜던시 이런 항목을 보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계속 하겠다는 메뉴가 나오는군요. 자, 적당한 폴더를 선택하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초기화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좀 기다리시면 현재 화면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더들과 기본 파일들의 모양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작업할 그 위치는 메인 안에 프로젝트명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까지 열어 두시고 여기에서 컨트롤러와 자바와 관련된 파일을 만들 거고요. 리소스라는 폴더 안에 가보시면 스테이틱과 템플릿이 있는데 스테이틱 영역 안에 웹과 관련된 파일을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거 미리 이제 완성된 화면인데 이런 레이아웃을 갖도록 일단 기본 HTML과 CSS를 빠르게 구현해 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테이틱이라는 폴더 안에 세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란 폴더, 그리고 JS 폴더, 그리고 CSS 폴더, 이렇게 세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HTML 폴더 안에 오른쪽 화면과 같은 이런 웹을 만들기 위해서 pop-up.html이라고 하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누르시고 탭키 누르시면 기본 HTML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타이틀은 팝업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태그 안에 아이디는 메인으로 작업해 두고요. 오른쪽 화면과 같은 HTML 코드를 일단 빠르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완성된 코드는 아니지만 HTML 코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 화면을 프로젝트를 구성시켜서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스프링과 관련된 팩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보일 겁니다. 대시보드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환경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포트가 8080으로 되어 있다는 게 화면에 이렇게 콘솔창에 보이네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 취향과는 조금 차이가 다소 있어 보이지만 CSS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당한 CSS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브 창이 하나가 빠졌네요. 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여기다가 태그를 추가하고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아직은 파일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여기에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도 디퍼 속성을 사용해서 JS 안에
pop.js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의 태그를 만들어 놓고 파일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css 폴더 안에 pop.css 그리고 js 폴더 안에 pop.js. 자, 이렇게 파일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pop.css에 가서 오른쪽 완성된 화면과 유사하게 CSS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창을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메인의 속성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태그들의 박스 사이징을 먼저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보더 박스로. 그래서 패딩을 줬을 때 전체 크기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인의 속성 위스는 한 450 정도로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진 위아래는 한 50픽셀, 좌우는 오토 이렇게 줘서 적당히 화면 중간에 배치가 되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 색깔을 바꿨네요. 헤드라인 색깔을 메인 안에 있는 H2 태그입니다. 요놈이죠, 요놈. 메인 안에 있는 헤드라인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컬러 값만 줄까요? 컬러는 블루, 청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정렬이 좀 됐죠. 정렬을. 그래서 메인 안에 있는 스팬 태그들, 메인 안에 있는 스팬 태그들, 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스팬, 요거.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위스는 한 65 정도로 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어졌죠. 버튼도 좀 크기가 크게 돼 있네요. 그래서 메인 안에 있는 버튼들 위스는 한 80 정도로 늘려주고 높이도 한 30픽셀 정도 줄까요? 30픽셀 정도 주고 패딩은 한 4픽셀 정도로 살짝 안쪽에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됐을 때 출력될 장소가 이 리졸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리졸트 영역 스타일을 잠깐 주도록 할게요. 메인 안에 있는 리졸트 위스는 부모 넓이랑 똑같이 갖도록 하고 패딩도 적당히 줘서 안쪽 유백을 좀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회색 빛깔, 청색 빛깔이죠. 그래서 99F 정도만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진도 살짝 주도록 할게요. 마진 탑은 한 15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CSS가 됐죠. 자, CSS는 또 차후에 다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손보기로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오른쪽에다가 배치시켜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얼럿 창,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얼럿, 컨펌, 프롬프트라고 하는 세 개의 팝업 창과 그리고 다이알로그로 만든 얼럿, 컨펌, 프롬프트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코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 버튼이 클릭되면 일단 얼럿 창, 컨펌 창, 그리고 프롬프트 창을 띄우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큐멘트.쿼리 셀렉터에 요 얼럿 창이 아이디가 btn 얼럿입니다. 그래서 btn 얼럿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냥 온클릭 사용할게요. 온클릭은 여러 펑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얼럿 창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노멀 얼럿이라고 할까요? 노멀 얼럿.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결과를 새로 고침하면 얼럿이라고 요 버튼이 클릭되면 노멀 얼럿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 기본값이니까는 컨펌 창하고 프롬프트 창은 기본적으로 그냥 출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랑 코드가 유사하니 두 번째 거도 복사해서 btn 컨펌이죠. 컨펌 창이 눌려지면 노멀 컨펌이라고 할까요? 노멀 컨펌. 그리고 마저 세 번째 거도 프롬프트. 그래서 btn 프롬프트가 클릭되면 프롬프트 창이 클릭되면 얘도 노멀 프롬프트 이렇게 할게요. 그냥 얼럿 창이 아니라 이건 컨펌 창이죠. 그리고 얘는 프롬프트 창입니다. 자, 뭐 특이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얼럿 창 아까 확인해 보셨고 프롬프트 창, 그죠? 컨펌 창 확인 취소, 그리고 프롬프트,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입력되면 그 입력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요것과 그죠? 요런 모양과 다이얼로그로 만들어 놓은 이 얼럿,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로 만들어 놓은 컨펌 프롬프트랑 비교해 보자 라는 의미,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코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얼럿 창이 요런 모양인데 완성된 코드를 보면 요런 모양으로 얼럿 창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진 얼럿 창이에요. 요건 창을 좀 조정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자, 그럼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다이얼로그 만들어진 그런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하단에다가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 가운데다가 만들게요. 요.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클래스 이름은 얼럿이라고 할게요. 그냥 얼럿. 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뭐 다이얼로그로 만든 얼럿, 뭐 이런 이제 스팸 태그로 뭔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도 기본적으로 화면에 렌더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픈이라고 하는 이제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오픈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 고치면 이렇게 기본값이 렌더링이 돼요. 뭐 디자인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일단 렌더링된 모양을 보고 디자인을 하시고 나중에 요 옵션을 오픈이라는 속성을 지우시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왼쪽에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얼럿 창에 표시된 메시지 창하고 버튼을 오른쪽에 배치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클래스는 뭐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src는
이거 이미지가 아직 없네요. 이미지는 스테이트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에 와서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는 파일의 이름이 IT 여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점이 빠졌군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치면 뭐 요런 이제 뭐 CSS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div 태양을 하나 만들어서 스팸 태그를 하나 묶어주고 여기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alert close라고 작업을 해놓고 확인 버튼이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일단은 이 버튼이 클릭되면 이제 이런 모양의 버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자, 이것도 BR 태그를 하나 써서 줄을 좀 바꿔줄까요? 자, 뭐 CSS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요 다이얼로그에 해당하는 CSS를 잠깐 작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진 얼럿창에 대한 CSS. 자, 클래스 이름이 얼럿이죠. 자, 얼럿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는 위스는 한 3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좀 길게. 그리고 보더는 없는 걸로. 보더 레디우스 잠깐 줄까요? 보더 레디우스는 한 7픽셀 정도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에 3픽셀 뭐 3픽셀 그 다음에 9픽셀 뭐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은 약간 회색 빛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해 놓고 일단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럿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이미지. 이미지. 너무 크니까는 9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고치면 뭐 요런 모양이 이제 되겠네요. 그리고 요 스팸 태그하고 버튼에 대한 속성을 간략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럿 안에 있는 div 태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일단 주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겠죠. 그리고 나서 살짝 위로 좀 올릴까요? 그래서 마진 탑을 한 10픽셀 정도로 주면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요 확인 버튼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럿 안에 있는 요 얼럿 크로즈 버튼이죠. 여기 얼럿 크로즈 버튼. 그 안에 있는 얼럿 크로즈라고 하는 버튼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파란색으로 일단 주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스도 한 70픽셀 정도 주고, 패딩도 조금 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딱 붙었다, 그죠? 그래서 마진 탑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도 10픽셀 정도 줘서 살짝 벌어지도록. 적당히 좀 비슷하게 됐네요. 자,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픈이라는 속성을 지우면 다이얼로그로 명시된 요 태그의 내용들은 도큐멘트 도메인은 있지만 화면에 레ን더링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얼럿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 다이얼로그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픈이라는 속성을 다시 한번 주고 새로 고치면 요런 모양이 나타나도록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서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진 얼럿 창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버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복사를 좀 떠서 요 버튼의 클래스 이름만 슬쩍 복사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 다이얼로그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럿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를 가져올게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의 클래스 이름이 얼럿이죠. 자, 그러면 요 다이얼로그를 요 얼럿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이얼로그 얼럿을 쇼하면 쇼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했을 때 쇼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 있는 내용들이 액세스가 돼요. 이게 쇼라는 메소드고요. 이게 모델리스죠. 모델리스 타입입니다. 얘는 모델리스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렇게 안 하고 다이얼로그 얼럿에 쇼 모달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는 모달 타입이겠죠. 모달 타입. 그래서 쇼 모달로 보였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얼럿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은 이렇게 바탕화면이 액세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회색 빛깔이 보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중앙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요 창이 띄어지는 위치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CSS에 가서 요 모달이라고 하는 곳, 그죠? 요 모달이라고 하는 그곳에 마진 탑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달이라고 하는 곳에 마진 탑이라고 하는 속성을 100픽셀 정도 주면 창이 뜰 때 상단에 여백을 100픽셀을 둔 그 위치에 창이 뜹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100픽셀 여백을 주고 창이 떴다. 그러면 얼럿창 요 부분하고 물론 제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특이사항이 있다면 얼럿창의 효과를 내면서도 이미지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콘텐츠들을 하나의 이 다이얼로그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 크로즈 시키도록
마저 작업할게요. 자, 스크립트로 다시 와서 자, btn 크로즈라고 할게요. 크로즈 버튼은 다이얼로그 얼럿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요소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얼럿 크로즈입니다. 얼럿 크로즈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죠? 이 btn 크로즈라고 하는 객체가 클릭되면, 자, 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뭐 add 이벤트 핸들러를 써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얼럿을 크로즈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마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얼럿 창을 눌러서 얼럿 창을 확인해보고 확인. 그렇죠? 이거 뭐 노멀한 게 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콘텐츠들을 실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컨펌 창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에 완성된 화면을 보면 컨펌 창은 이렇게 버튼의 어떤 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반 컨펌 창은 그냥 확인과 취소인데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로 버튼을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바탕색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해놨지만, 자, 이 컨펌 창 컨펌 버튼을 밑에 거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진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컨펌 창이 나오도록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이얼로그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다이얼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다이얼로그를 만들게요. 자, 다이얼로그 클래스는 컨펌이라고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오케이. 뭐 div 창으로 하나 만들까요? 그냥 구독,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btn zone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버튼 2개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의 클래스 이름은 btn OK. 그리고 당근. 두 번째는 캔슬 버튼이죠. yes 버튼입니다. yes. 그래서 랩. 이렇게 컨펌에 해당하는 다이얼로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오픈 한번 해볼까요? 오픈.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좀 보이고 있나?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뭐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할 때는 오픈 속성을 주고 디자인이 끝나면 다시 이 오픈 속성을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컨펌도 요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CSS를 조금 가미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CSS에 가서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하는 거는 뭐 굳이 뭐 한번 해봤으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복사 떠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디자인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자인이 끝났으니 오픈 속성을 제거하고 요 당근 버튼이 클릭됐을 때 버튼이 또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다이얼로그 상자를 열어놓고 그런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컨펌이라고 하는
주석 처리를 하나 해놓고, 자, 위에 거랑 크게 뭐 다르지 않으니 그대로 복사 떠서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대신에 클래스 이름이 뭐 요 두 번째 거, 그죠? btn 다이얼로그 컨펌 창이 클릭되면 요 창을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컨펌이라고 한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 컨펌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객체 이름은 좀 바꿔 놓을게요. 컨펌. 요거는 주석 처리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펌 다이얼로그 컨펌의 쇼 모달, 그리고 다이얼로그 컨펌에 들어있는 요 OK 버튼만 할게요. OK 버튼이 클릭되면, 그래서 얘도 크로즈가 아니라 btn OK, 그리고 얘도 btn OK. 그래서 다이얼로그 컨펌 창을 얘는 크로즈, 그냥 크로즈 하는 걸로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뭐 위에 있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체명만 조금 바꿨어요. 자, 새로 고침한 다음에 컨펌 창을 누르면, 그죠? 당근 내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내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프롬프트 창입니다. 프롬프트 창. 이 프롬프트 창은, 기본적인 프롬프트 창은 뭐 암호를 입력할 일은 거의 없지만, 이런 프롬프트 창을 가지고 암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뭐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창에서는 입력된 내용이 모두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이얼로그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암호를 입력할 수도 있더라. 요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넘어와서 이 프롬프트 태그도 그냥 복사를 할게요. 기본 코드들이 반복되니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을 보면, 오픈 속성을 주고 하단에 있는 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요 다이얼로그에 클래스 이름은 프롬프트로 했고, 그리고 패스워드 뭐 버튼 존 안에 OK 버튼과 캔슬 버튼, 이렇게 버튼 두 개를 추가해 놨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CSS가 필요하죠. 그래서 CSS도 슬쩍 완성된 코드에서 베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롬프트 주석 처리를 하나 해놓고 코드는 그대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치면 뭐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디자인이 끝났다고 치면 오픈이라고 하는 속성을 제거해서 화면에 기본적으로 렌더링 되는 거를 일단 방지해 놓고요. 스크립트에서 요 버튼이 클릭되면, 요 버튼이 요 버튼이니까, 요 버튼이 클릭되면 요 프롬프트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된 다이얼로그 상자를 화면에 띄우도록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코드랑 거의 같죠, 그죠? 다이얼로그 프롬프트.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다 놓고요. 자, 이 버튼이 클릭되는 요 버튼이죠. 다이얼로그 btn 다이얼로그 프롬프트 버튼이 클릭되면, 그죠? 그리고 실제로 팝업되는 그 다이얼로그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 버튼이 클릭되면 프롬프트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이얼로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핸들링을 해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객체명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프롬프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만들고, 얘를 프롬프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모달 타입으로 쇼 모달 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이 다이얼로그 프롬프트 안에 있는 이 OK 버튼, OK 버튼을 가져다가 그 버튼이 클릭되면 다이얼로그 프롬프트를 일단 종료만 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저장하고 화면을 새로 고쳐서 다이얼로그로 만든 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삭제 버튼 누르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화면에 입력된 내용을 보면 이 태그 자체가 패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은 뭐 기능은 없지만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창이 자, 이것도 뭐 CSS가 뭐 너무 뭐 밑에 표시가 됐다 이러면 프롬프트에 마진 탑을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저는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달 타입은 화면 중간에 이렇게 모달 형태로 뜹니다. 바탕은 억세스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코스에 대한 여행은 요 세 가지 다이얼로그로 만든 언러 창과 컨펌 창, 프롬프트 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는 이 제품 입력이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런 입력창을 만들어서 컨트롤러에게 보내면 이 입력된 내용을 컨트롤러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으로만 작업을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화면이 전환되지 않고도 싱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죠. SPA 작업을 좀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입력 얘는 별도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별도 파일로. 그래서 요 HTML 그 안쪽에 폴더 안쪽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다이얼로그 인풋. 자, 다이얼로그 인풋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 다이얼로그 인풋도 뭐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그대로 복사 떠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요 판매일자, 날짜,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입으로 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제품 코드는 그냥 편의상 코드 그리고 기본값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품명은 코드네임이라고 하는 네임 값에 제품명도 기본적으로 놨고, 뭐 얘는 뭐 리드온리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금액. 그래서 수량은 EA, 단가는 프라이스, 금액은 어마운트의 약자 EMT로 작업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완성된 화면을 보시면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천 단위 분류기호가 즉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량과 단가를 다 입력했을 때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천 단위 분류 기호가 붙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수량하고 단가를 입력하는 그 태그하에 input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시켜서 내용이 바뀌면이죠. 그죠? 이 내용이 바뀌면 누구로 호출하냐면 to change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기 자신을 주고, 그죠? 자기 자신을 주고 그 to change format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다이얼로그랑은 관계가 없지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천단위 분리기호죠. 그래서 펑션 to change format. 그래서 this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로 this를 줬잖아요. 그럼 매개 변수는 그냥 태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숫자들을 보면 기존의 천단위 분리기호가 이미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태그의 값을 가져다가 태그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미 있는 이 천단위 분리기호를 일단 없애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분리기호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과정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콘스도 괜찮고 렛도 괜찮고 밸류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 태그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에 리플레이스를 해줘. 그래서 정규식을 쓸게요. G 그러면은 모드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모드 문자열에 뭘 찾아서 콤마를 찾아서 뭐로 바꿔? 공백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백.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붙어 있었던 천단위 분리기호는 다 사라지고 그런데 여기에 뭐 숫자나 한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밸류 값이 is not a number, 그죠? 넘버가 아니냐의 부정. 뭐 밸류이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밸류 값이 공백이 아닐 때, 그죠? 공백이 아닌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공백이 아닌 숫자입니다. 숫자인 경우에만 천단위 분리기호를 다시 한번 붙여주는 작업을 여기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태그에 밸류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건데 new intl, 이게 internationalization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국제화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인데 국제화와 관련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number format 그리고 밸류를 이러면 현재 국가 코드에 맞는 그런 포맷 형태로 숫자들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실제로 작업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다이얼로그 상자를 띄워주는 부분을 작업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자, 요 버튼이죠. 요 버튼, 제품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 그래서 제품 입력이라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다이얼로그 input이라는 HTML 요 코드를 가져다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화면에 일단 띄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작업은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코드를 복사를 떠놓을게요. btn 다이얼로그 폼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죠? 요 버튼이죠.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사뭇 달라지죠.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은 사뭇 달라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제품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얼로그를 화면에 일단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는 팝업.html 지금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창을 패치문을 패치문을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치 어디에 있는 거냐면 HTML 안에 있는 다이얼로그 언더스코어 input.html 파일을 가져와라.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 리스판스의 의미로 그냥 레스피만 쓸게요. 레스프. 얘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정상적으로 텍스트로 다 바꿔줬다면 얘는 HTML로 받아줘.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파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둠 파서를 사용해서 파싱을 해서 이 바디 부분에 어펜드 차일드를 사용해서 추가시켜 줘야 그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HTML이 이제 텍스트 타입으로 넘겨받은 요소잖아요. 자, 그래서 파서를 만들게요. 파서는 new 둠 파서. 그리고 도큐멘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파서를 통해서. 그래서 파서 from string 누구를 HTML에 있는 문자열을 마인 타입을 HTML 텍스트 HTML 그럼 HTML 이제 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얼로그를 불러올게요. 그래서 doc. 쿼리 셀렉터에 다이얼로그 아이디가 다이얼로그의 아이디 값이 다이얼로그 인풋이네요. 그래서 샵 다이얼로그 인풋. 자,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가 이제 쇼 모달 하면 되겠죠. 쇼 모달. 이 다이얼로그를 이 바디 부분에 어펜드 차일드로 추가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닷 바디 안에 어펜드 차일드 누구를 다이얼로그를 그리고 쇼 모달까지만.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제품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CSS가 아직 얘는 적용되지 않았고 얘는 적당히 CSS를 만든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량이나 단가를 입력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요 to change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돼서 천 단위 분류 기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걸 좀 테스트하려고 작업하는 거잖아요.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리고 얘도 단가도 그죠? 천 단위 분류 기호가 정상적으로 붙어 나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량과 단가가 바뀌었을 때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겠죠. to change 포맷에서 이 합계를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ute amt 그럴까요? compute amt를 호출해서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은 그 하단에다 그냥 작업할게요. 자, 펑션 compute amt 인자는 없었습니다. 자, 계산된 amt는 일단은 0으로 작업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량과 단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그래서 let
EA는 도큐멘트 닷 쿼리 셀렉터의 EA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 그리고 프라이스 쿼리 셀렉터의 프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 그러죠? 여기 보시면 EA가 EA고, 그리고 프라이스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천 단위 분리기호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천 단위 분리기호를 연산하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A는 일단은 숫자로 바꿔주고요. EA.replace 정규식 똑같이 씁니다. 콤마라는 거를 모두 찾아서 빈 공백으로 바꿔줘.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고요. 프라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라이스에 있는 문자열을 리플레이스를 해줘. 콤마를 모두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바뀐 값을 숫자로 바꿔줘. 그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연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값을 어마운트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EA 곱하기 프라이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큐멘트다 쿼리 셀렉터에 얘가 클래스 이름이 AMT입니다. AMT.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AMT에 밸류 속성에 AMT를 집어넣어줘. 그죠? 자, 그래서 새로 고쳐서 한번 작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면 들어가죠? 근데 얘도 천 단위 분리기호를 집어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죠? 그래서 AMT를 바로 집어넣지 않고, 이 AMT를 요거를 그대로 복사 떠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 값이 아니라 AMT 값이죠. AMT. 자, 그래서 다시 새로 고쳐서 확인해 보면 그죠? 금액도 천 단위 분리기호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CSS는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떠서 가져올게요. 완성된 코드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복사를 떠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 스팬의 요 스팬들인데, 스팬의 넓이를 적당히 작업을 해서 오화열이 좀 맞도록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요 헤드라인을 뭐 가운데에 배치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숫자들이 다 오른쪽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오른쪽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EA의 텍스트 라인을 라이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도 라이트, 어마운트도 라이트. 그래서 얘를 새로 고치면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밑그림은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SPA 형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모두 가져다가 스프링붓에 레스트 컨트롤러에게 전달을 해서 컨트롤러에서 그 값만, 여기에 있는 값만 출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 CSS는 이제 더 이상 뭐 손댈 일은 없으니까 창을 좀 복잡하니까 닫아 놓을까요? 냅둘까요? 자, 코드가 지나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작업을 했다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코드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제 요 폼 태그, 다이얼로그 태그를 갖고 있는 요 폼 태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이렇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들 중에서 btn 인풋과 btn 캔슬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쇼 모달 한 다음에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는 저 쿼리 셀렉터의 클래스 이름이 btn input, 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클릭되면 뭐 온클릭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죠? 그리고 캔슬 버튼도 작업해 놓을게요. 그래서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 떠서 밑에 갖다 놓고 btn 캔슬 버튼을 클릭하면, 자, 캔슬 버튼을 클릭하면 이 창이 이제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막바로 이 다이얼로그를 크로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얼로그를 크로즈 하면 화면에 없어지긴 하더라도 이 내용이 지금 이 도큐멘트 바디에 어펜드 차일드로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를 누르면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이 창을 닫을 때 다시 바디에서 리무브 차일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로즈 하기 전에 도큐멘트 바디 안에 리무브 차일드 누구를?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게 클래스가 아니라 아이디였었네요. 자, 취소 버튼 누르면 화면에 사라지죠. 네. 자, 그럼 마지막 관문이네요. 입력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입력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폼의 정보를 가지고 서버를 호출을 하던 코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을 가지고 올게요. FRM으로 가지고 올까요? 도큐멘트. 다이얼로그에 있는 폼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다이얼로그에 쿼리 셀렉터에 아이디가 FRM 인풋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내는 send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할게요. FRM을 주고, 그리고 전송이 다 끝나면, 전송이 다 끝났을 때 창을 닫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고 창을 닫는 것으로. 자, 그러면 send 데이터 만들어 볼까요? 하단에다가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send 데이터. FRM은 FRM으로 받을게요. 자, 이곳에서는 이렇게 숫자인데 소점이 붙어 있으면 서버에서 이 자료를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요 정보들을 모두 콤마 천단위 분류 기호가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을 모두 일반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는 뭐 상단에 우리가 요거 있었죠, 그죠? 요 코드가 가장 적절하네요. 그대로 복사 떠서 전 단위 분리 기호가 붙어 있는 숫자를 일반 숫자로, 그래야 서버가 처리하기가 좀 편하니까. 자, 그래서 요게 폼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에 EA의 밸류 값이겠죠. 첫 번째가 요 EA의 밸류 값.
그죠? 수량이니까. 그리고 요 태그 대신에 frm.ea.value 값을 리플레이스 해줘라. 그죠? 그럼 천 단위 분리기호가 다 사라졌겠죠? 자, 렛은 아니고요. 이거를 세 개를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프라이스. 그죠?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 어마운트도 마찬가지겠죠? EMT. 자, 이렇게 천 단위 분리기호를 다 일반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가장 편한 게 폼 데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폼 데이터는 new 폼 데이터. FRM을 4개 변수로 해서 폼 데이터를 만들어요. 서버에 전송할 때 가장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서버에 매핑 정보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컨트롤러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매핑 정보를 갖고 있는 컨트롤러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이제 2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메소드는 포스트로 호출할 거고요. 포스트로 호출할게요. 그냥. 그리고 바디 안에 이 폼 데이터. 자, 이러면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리스판스가 되면 이 리스판스 된 데이터를 JSON으로 바꿀 거예요. 텍스트로 바꾸지 않고 JSON으로 바꾸고, JSON으로 바뀌었다면 걔를 데이터로 받아서 어디다가 출력할 거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서버가 전달한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에 얘는 리졸트입니다. 요 pop-up.html에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 놈이 그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리졸트 영역에 inner html 타입으로 data.message, 요 메시지도 컨트롤러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자바 맵 구조의 키값입니다. 키값.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이 자바스크립트만 하시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컨트롤러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를 일단은 창을 좀 이렇게 키워 놓도록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컨트롤러는 이렇게 메인 안에 자바 안에 우리가 만든 요 아트팩 아이디가 되겠죠. 프로젝트명 안에. 그러면 요게 이제 일종의 패키지 형태인데, 여기다가 다이얼로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달한 여기 패치문에 의해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매핑 주소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주고 뭔가를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RESTful API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의 어노테이션이 REST 컨트롤러예요. REST 컨트롤러. 이게 RESTful API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 주소가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오자가 빠졌네요. 다이얼로그. 자, 그러면 어노테이션을 뭘 써야 되냐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에 패스가 바로 다이얼로그가 됩니다. 패스가 다이얼로그가 돼요.
물론 이제 패스를 빼고 이렇게 매핑 주소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분리해서 작업을 좀 할게요. 그래서 패스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리고 메소드가 포스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메소드는 리퀘스트 메소드. 자, 패스와 메소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요게 요 포스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처리할 메소드를 지정을 할 건데 반환 타입은 맵 구조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키 값은 스트링, 그리고 밸류 값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메소드명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이 폼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폼 데이터를 받을 클래스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클래스 이름을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은 파람. 자,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를 하나 구성을 할 건데 역시 동일한 위치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데이터.java. 자, 요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폼 데이터로 만들어진 요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폼 데이터는 이쪽에다 갖다 놓을까요? 우리 요 창을 보면 이게 다이얼로그 인풋 창입니다. 다이얼로그 안에 있는 인풋 창. 판매일자는 날,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코드, 제품명은 코드네임, 수량은 이런 식으로 네임 값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요 네임 값과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날짜,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코드,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코드네임, 그리고 수량 단가 금액 3개네요. 그래서 얘는 뭐 롱 타입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인트 타입으로 가져갈게요. 인트 EA 프라이스 그리고 AMT 스트링에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롬복 라이브러리가 이때 이제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 세터 게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터 게터를.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요거랑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다이얼로그 데이터라고 할까요? 클래스 이름을 다이얼로그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좀 못했네요. 자, 클래스 이름을 다이얼로그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필드들은 여기에 있는 폼 태그에 있는 네임 속성하고 똑같은 그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면 다시 컨트롤러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컨트롤러로 요게 다이얼로그 네임 그리고 맵 임포트가 안 돼 있었네요. 아까 여기 리퀘스트 메소드에 뭐 오타가 있었나요?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지정해 놓고 에러가 보이니까 에러를 좀 최대한 없애 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return 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시맵으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뭐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매핑 주소로 폼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이 폼 데이터로 전달된 값이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메소드명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폼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누가 받냐면 요 다이얼로그 데이터라는 놈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한 대로 그냥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값을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만 출력해보자 라고 기획했기 때문에 이 파람에 있는 값을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콘솔에다 찍을게요. 그래서 파람.get 날짜, 그죠? get 날짜, 그리고 코드 네임,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만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서 코드, 그 다음에 코드 네임, 그리고 EA,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어마운트. 자, 요렇게만 출력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값들이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 출력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표시될 값은 여기에 표시될 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했었냐면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수신된 데이터 전송이 다 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그 결과를 수신할 건데 그 수신된 값은 리스판스의 약자인 리스프로 받을 거고 받은 값을 제이슨으로 바꿔서 누구에게 줘라? 데이터에게 줘라. 그럼 데이터.메시지라고 하는 놈을 리졸트 영역에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게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맵의 키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리턴되는 리턴 맵이 맵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ut 키가 요 메시지, 키가 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그리고 전달할 메시지. 그래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리턴하겠다. 그러면 메시지 키 값이 여기 요걸 나타내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에서 제이슨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게 편한 기능이 맵 구조로 리턴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에 의해서 얘가 제이슨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 처리가 돼서 코드를 좀 저장을 하고요. 자, 코드를 다시 새로 고침하고 제품 입력을 적당히 작업해 볼까요? 그리고 수량, 단가. 그러면 요렇게 처리된 내용이 요 컨트롤러에 콘솔 창에 출력되면 되고, 그리고 리턴 값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리턴이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되면 성공한 거겠죠. 자,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입력.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 날짜부터 시작해서 금액까지 콘솔 창에 출력된 걸 확인하셨죠? 그러면 폼 태그에서 전달한 값이 모두 컨트롤러에 전달됐다는 얘기는 뭐 이 값을 가지고 뭐 DB에 저장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두 처리가 됐다면 그 결과를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메시지 키 값에 담아서 리턴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DB 창에
출력해 줬다. 이러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도 어떤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다이얼로그 상자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SPA 형태가 구현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욕심껏 하나의 어떤 그 HTML 코드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다 보니 좀 번잡스럽고 복잡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와 그 다음에 서버 컨트롤을 만드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작업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다이얼로그로 사용한 여러 형태의 팝업 창과 SPA 기능의 일부분을 구현해 봄으로써 다이얼로그의 활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여행 코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체 코드는 GitHub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 정적인 문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시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여행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